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뭐부터 갈까요? 게임 체인저 될까? 게임 체인저 될까? 이 먹는 치료제 얘기죠? 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을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긴급 사용 승인은 원래 사용 승인 기간보다 일정을 단축해가지고 이런 감염병 같은 게 있을 때 긴급하게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제 자문회의를 했는데 이 지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볼 때 그리고 임상시험 자료를 볼 때 긴급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팍스로비드는 고위험군 경증,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네. 재택 치료하는 사람 그리고 고령자한테 우선 처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중증 예방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임상 시험을 보면은 89% 정도 된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가 위중증으로 가는 거를 89% 확률로 막는다. 네. 이 정도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먹냐면은 3알씩 매일 2번 닷새 동안 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지금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만 4천 명분을 지금 성구매 계약을 추진 중인데 네. 이게 지금 화이자 팍스로비드 36만 2천 명분 그리고 미국 머크의 몰누피라비르를 24만 2천 명분 이미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계약을 한다라는 거고요. 가격은 아직 비공개 원칙에 따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머크사 거 같은 경우에는 긴급 승인을 내리진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팍스로비드에 대해서만 긴급 승인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머크 사건은 아직은 좀 부작용과 부작용이 팍스로비드보다 심하고 효과는 팍스로비드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예. 일단은 약간 보류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식약처장을 아예 제가 연결할 거예요. 더 자세한 얘기는 거기서 여러분 궁금증도 좀 보내주십시오. 저도 궁금한 거 다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파국의 그림자. 어디 얘기입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측과 윤석열 후보 측의 갈등인데요. 네. 지금 점입 가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수라장이다, 치킨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예. 시작은 어제 오전에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 평론가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예. 이런 경고. 그렇죠. 그리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고한다. 선거에 도움 준다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발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 조심해라. 예. 주어는 없지만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예.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바로 글을 올렸어요. 그렇죠. 자신의 비판은 당과 선대위를 위한 제언인데 누구나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다. 이 예. 얘기는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의 충돌을 놓고 예.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의식해서 뭐 미러링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선인 중진 김태흠 의원이 또 성명을 따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대표라는 자리는 패널이나 평론가처럼 행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한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가벼운 언행을 버리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쓴소리를 하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이러니 틀딱 꼰대 소리를 듣는 거다. 이렇게 틀딱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비하하는 사실 발언이에요. 틀딱 꼰대라는 얘기를 이제 이준석 대표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했는데 예. 김태흠 의원 발언 중에도 사실 더 센 단어가 있었어요. 예. 철딱서니, 예. 철없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맞대응으로 틀딱이란 얘기를 또 쓰고 굉장히 예.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하태경 의원도 이준석 대표 옹호에 나섰는데 이준석을 죽이면은 윤 후보의 2030 지지율이 올라가냐. 지금 이준석 대표를 죽이려는 당내 기류에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라고 페이스북에 썼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기존에 나왔던 흐름이라고 본다면
어제 저는 주목됐던 게 초선 20명이 모였던 거예요. 예. 초선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건 처음인데 왜 모였고 무슨 얘기했습니까? 일단 그 의원총회, 뭐 초선 의원총회라고 불렸는데 긴급 소집이 됐고 네. 주요 의제가 당내 어떤 선대위 내홍이 이제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 내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 사퇴해야 된다. 20명 정도가 모였는데 예. 당대표 사퇴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고 언급까지 나왔어요. 오늘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면서요, 이분들이. 예, 오늘 그래서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저녁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네네. 초선 의원들을 일단 허심탄회하게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퇴가 지금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구성원들도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제 밤에는 또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기를 했는데 2013년에 성접대를 받은 것이 대전지검 수사 증거 기록에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주장이죠, 이거. 주장이에요. 일방적 주장이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진술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한 번도 수사나 연락도 받은 적도 없고 이런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를 공격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지금 예고한 상태입니다. SNS에다가 바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자, 아무튼 지금 뭐 누가 봐도 내홍이 심각한 상태예요. 국민의힘.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뜨고 있어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정치권에 좀 핫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양당의 구애가 좀 시작이 됐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민전 경희대 교수를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는데 김민전 교수가 예전에 안철수 후보 대선 나왔을 때 멘토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일화 아니면 뭐 어쨌든 중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역할을 하려고 모신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서. 예, 송영길 대표가 나서가지고 양쪽에서 지금 구애를 하는 모양새예요. 그러면은 그 이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결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정권 심판 같이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어떤 양쪽의 구애에 선을 긋고 있는데 이거에 지금 근거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한 4, 5%대에서 7% 후반, 거의 8%까지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만 좀 보죠. 예. KSOI가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 여기서 그렇죠. 7.3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 TBS 의뢰로 24, 25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요. 이게 흐름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전주에 비해서 상당히 뛰었죠. 지난주에는 4.6%였는데 7.3이 됐으니까 한 주 만에 2.7%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러네요. 이 흐름이 지금 양당 후보가 다 가족 리스크가 생기면서 여기에서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는 거고 가족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내세울 게 많죠. 이때문에 딸 안설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연구로 뉴욕타임스에도 나왔거든요. 그런 식이고 뭐 부인도 그렇고 전혀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상당히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수능 생명과학 2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뭐 직접 본인이 풀어봤다고 합니다. 그거를 공부 잘하는 안철수 뭐 이런 거를 좀 내세운 거예요. 결국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그런 가족 리스크가 양쪽에서 터지는 틈새 전략이라고 할까? 이런 걸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치고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숫자로 보자면 7.3 그리 크지 않잖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파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초박빙이거든요. 지금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끝까지 초박빙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안철수 후보의 이를테면 단일화 문제도 있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단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이제 더 관건이 될 텐데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많이 불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겹쳐요. 이를테면은 안철수 후보는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이념적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중도 보수로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이 그 지금 어떤 그 여론조사를 봐도
윤석열 후보한테 빠진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가는 게 명확해 보이거든요.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예 무응답층으로 가거나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죠. 그럼 국민의힘이 이 문제까지 풀어야 된 선대위 내용에 있어서 여기까지 풀어야 된다. 이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죠. 제가 그거 들으니까 송영길 대표가 왜 러브콜 보냈는지 알겠는데요. 진짜 손을 잡자는 의미보다 안철수 후보를 민주당이 띄워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안철수 끝까지 완주해라 파이팅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저는. 분위기 같아요. 예. 결국 윤 후보표를 뺏어올 사람이 안철수 후보다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야, 대선판 돌아가는 거 보면 전략 싸움 치열합니다. 아무튼 박빙 선거가 되면 될수록 안철수 후보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스탠스가 중요해질 것이다. 요거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힘 이 내홍 상황은 나경원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지난 봄에 당대표 선거 나온 후로는 두문불출이었거든요. 오늘 뉴스쇼 그 후로 첫 인터뷰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가죠. 끝나지 않은 리스크. 이건 뭡니까? 예, 양 후보 가족 얘기인데요. 네. 어제 이제 추가 의혹이 각각 제기가 됐어요. 이재명 후보 아들의 경우에는 고려대 부정 입학 의혹을 국민의힘이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국민의힘에 따르면은 장남 동호 씨가 삼수 끝에 수시 특별 전형으로 고려대에 진학을 했는데 네. 삼수생의 해외 체류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수시 특별 전형에 50대 1에 가까운 경쟁을 뚫고 고대 경영학과에 진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남이 거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2012년 고려대 특별 전형인데 이게 조국 딸 조민이 가짜 스펙으로 응시한 2010년도 세계 선도 인재 전형과 비슷하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자, 그 의혹이 나오고 나서 민주당에서 반론이 나왔죠. 예. 이재명 후보 측의 반론은 민주당 권혁기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 후보의 아들은 일단 삼수가 아니라 재수로 고려대 수시 일반 전형에 합격을 했고 특별 전형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수가 아니라 재수다. 특별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이게 맞다라면 맞겠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지금 뭔가 막 던졌다. 조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 이건 또 새롭게 제기된 건가요? 예, 이거는 이제 언론 JTBC가 어제 제기를 했는데요. 김건희 씨의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그 논문이 표절률이 4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국민대 그 논문하고는 다른 논문인 거네요? 다른 거죠. 예. 이거는 더 예전 거죠. 그러니까. 근데 기존 검사에서는 10%대였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은 거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높아졌다는 건데 이것도 역시 국민의힘의 반론이 바로 나왔죠? 예, 22년 전 당시의 기준을 따지지 않고 지금 와서 이거를 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배우자 논문까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느냐, 뭐 당사자도 아닌데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판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오늘 1, 2부에 거쳐서 이 얘기는 더 해보도록 하고 우리는 여기서 인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